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북스로 오늘은 인사를 드립니다. 매번 저희가 트레북스 촬영한 곳을 좀 떠나서 또 예전에 저희 매일 작년에 저희가 그 관련해서 매일 그 여행 관련 소식 전해드릴 때 찍었던 그곳에서 찍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늘 나가는 영상이 저희 트레북스 시즌 1의 마지막 영상인 것을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제가 책을 좀 더 많이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있었기 때문에, 한 해가 아니죠. 지난 1년간 있었기 때문에 트레북스를 좀 시작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시즌 1으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희가 조금 시간을 갖고요. 좀 더 뭐 구성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서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더 이렇게 보강을 해서 시즌 2로 오늘 방송 이후에 조금 시간을 갖고 시즌 2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트레북스 시즌 1의 마지막 저희가 소개해 드릴 책은,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처음에 출발한 여행 에세이를 주로 여행 관련한 그런 서적, 도서만 소개를 해오다가 최근부터는 이제 우리가 여행 갈 때 읽을 만한 책들을 추천하고 소개하는 걸로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도 시즌 1의 마지막 시간도 오늘도 좀 여행이랑은 직접 관련이 없지만 여행 갈 때 우리가 좀 볼만한 책들을 소개하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잘 글씨는 안 보이시죠, 그죠? 글씨는 안 보이시는데 저희가 제 얼굴 가리고 영상으로 또 책 표지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철학자의 문장 하나쯤이라는 책입니다. 뭐 굉장히 뭐 대단히 연구 분석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책은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또는 잘 모르는 그런 철학자들이 남긴 주옥 같은 명언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책을 한권 읽고요. 이렇게 체크를, 제가 마킹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어디 가서 조금 있어 보이는 소리 하고 싶을 때, 어디 가서 좀 있어 보이는 있는 척 하고 싶을 때, 그때도 써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도 있고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철학자도 있고요. 잘 모르는 철학자도 있고요. 주로 유럽 쪽에 많아요. 유럽, 특히 프랑스, 제가 읽어보니까 프랑스 쪽에는 그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철학하면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슨 개똥 철학이니 무슨 철학이니 뭐 철학자는 굶어 죽는 이런 얘기 많은데, 결국 지금 현재 사회도 우리가 살아나가는 사회를 보면 이런 철학적 사고와 이념에 기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최근에 떠들어대는 그런 뭐 인문학적 요소니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철학의 그 어떤 근간, 뿌리를 두고 있다고도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철학자의 문장 하나쯤이라는 책을 오늘 좀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좋아하는 철학자의 문장 하나쯤, 요겁니다. 제목이요. 그 다음에 지은이는 따로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철학자들이 해왔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 발표한 글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그런데도 나름대로 또 그게 있습니다. 데니스 데스페이루라는 분이 엮으면 그렇고요. 한국에서 이제 옮긴 이는 박선영, 펴낸 이는 임상진, 펴낸 곳은 주식회사 넥서스 출판사죠. 초판은 2015년 8월에 나왔고요. 페이지 수는 대략 한 280페이지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뭐 특별히 책에 대한 소개보다도 요 책에 대한,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우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요 문장들을 좀 낭독해 드린다고, 전해드린다. 낭독까지는 좀 아니고 전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은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굉장히 구구절절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무엇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 제가 마킹해 놓은 거 볼게요. 저도 눈이 잘 안 보여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나 아렌트라는 이 사람은 이제 철학가이기도 하지만 작가이기도 합니다. 유명하죠. 이미 세상에 많이 유명해요. 왜냐하면
그 뭐죠? 그 독일 유태인들이 나치 시대 때 그 고통을 받았던, 그리고 이제 그 나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작가 자체도 이제 그 유대인이고요, 여자고요, 여성이고, 그 뭐죠?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그런 그 뭐죠? 유태인 학살의 주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기록한 책을 출간한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철학가가 했던 이야기들 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마음에 그냥 제 마음을 심금을 울렸던 내용들입니다. 빠른 속도로 찾아드는 행운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반대로 불행이 찾아드는 형태는 마치 기어오는 것과 같아서 항상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행운은, 기쁜 일은 그냥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왜냐하면 굉장히 빨리 오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불행은 예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은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면서 얼마든지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뭐죠? 대처 능력 갖고 막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내포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 해석과 주관은 좀 생략을 할게요. 그런 말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프랜시스 베이컨,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유명한 그 글을 남긴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어떤 책은 그저 맛만 보면 되고 또 어떤 책은 통째로 집어 삼켜야 하며 소수의 책 몇 권은 반드시 꼭꼭 씹어 소화시켜야 한다. 즉 일부만 읽어도 상관없는 책이 있고 그다지 주의 깊게 읽지 않아도 되는 책이 있는가 하면 정성껏 주의를 기울여 통독해야 하는 책도 있다는 말이다. 간혹 남들이 써놓은 요약본을 대신 읽어도 되는 책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주제를 다뤘거나 내용이 빈약한 것에 한정한다. 이 밖에도 발췌가 주를 이루는 책을 들 수 있는데 이 같은 책은 마치 증류수와 같아서 도통 맛이 나지 않는다. 제대로 된 독서법을 따른다면 독서는 충실한 인간을 만들고 대화는 재치 있는 인간을 만들며 문필은 정확한 인간을 만든다. 이 얘기는 베이컨의 수상록, 그 유명한 수상록에 있는 한 구절이었다는 점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베이컨이 남긴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인 척 할 때 가장 악하다. 이 문장이 저의 심장을 굉장히 울렸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살면서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이런 사람을 굉장히 많이 겪지요.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있고 각 개인별로 아는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인 척 할 때가 가장 악하다. 베이컨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놀랑 바르트라는 프랑스의 파리 태생의 철학가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으로, 다시 한번요. 나는 오늘 아침 안으로 어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편지를 써야 한다. 매우 시급한 일임에도 당장 시작하기는커녕 보내지도 않을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다. 사랑이라는 눈부신 의무에서 탄생한 이 쓸데없는 작업을 하려고 단조로운 일상의 작업과 합리적인 양심의 가책, 세상이 기대하는 반응 양식을 기꺼운 마음으로 내 동생이 친 것이다. 언제나 신중하게 미친 짓을 벌여온 덕분에 나는 항상 내 광기의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리고 이 순간 사랑이 내 안에서 벌거벗은 것 역시 광기의 또 다른 에너지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의미가 있지만 이 일에서만큼은 의미를 찾는 것이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이기에 그저 내 힘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뿐이다.
롤랑 바르트의 그 사랑의 단상이라는 거기에 있는 얘기인데요. 어렵죠. 어려운 얘기는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몬 드 보부아르, 프랑스 파리 태생의 철학자입니다. 여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성의 열등함은 시작부터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제한적인 교육을 받는 데서 비롯된다. 반면 남성은 스스로 살아가는 이유를 찾도록 교육받는다. 굉장히 이건 지금도 그죠? 아무리 평등해졌다고 해도 그죠? 피부에 나타난 주름은 영혼에서 유래한 것으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여성의 문제는 언제나 인간의 문제였다. 전 이 말이 제일 와닿습니다. 여성의 문제는 언제나 인간의 문제였다. 다음 알베르 까미입니다. 알베르 까미, 프랑스 태생입니다. 프랑스 태생, 알베르 까미. 유명한 사진 남아 있을 겁니다. 까미 유명하기 때문에. 자,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그저 운이 없는 일이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 불행한 일이다. 명확한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독자가 모이지만 모호한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비평가가 몰려들 뿐이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 디오게네스, 뭐 그리스의 철학자죠. 워낙 유명한 디오게네스, 그죠? BC 413년 너무 오래됐는데, 근데 아무리 세월이 오래됐더라 하더라도 이 철학자들이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진짜 현대 시대에도 굉장한 그 뭐죠? 그 전달력도 있고요, 그죠? 울림도 있고요, 그죠? 자, 꿈에 대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정말 우리가 진짜 곱씹어 봐야 될 문제고, 정말 한 번에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한 번에 그냥 기억이 됐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꿈 갖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아, 어제 무슨 꿈을 꿨는데 너무 안 좋아. 오늘 일진이 안 좋을 것 같아. 또 어떤 꿈을 꿨는데 오늘 로또를 살까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꿈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디오게네스는 꿈자리가 사나웠다며 초조해하는 사람들을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깨어있을 때 하는 일은 소홀히 하면서 오히려 잠자며 상상한 일을 그리 걱정하냐 이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죠? 정말 그래요, 그죠? 꿈 한번 꾸고선 난리부르스를 쳐요, 그죠? 그런데 실상 현실,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일은 굉장히 소홀히 하면서 우리는, 그죠? 네. 굉장히 재밌는, 역시 철학자는 철학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에피쿠로스,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BC 270년까지 살았네요, 그죠? 에피쿠로스. 미래가 전부 우리의 것이길 고대하지 말고, 또한 절대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이에 절망하지 말라. 미래가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속한 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네. 이게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환경 문제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는도.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미래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너무 쓸데없는 필요 이상의 뭐 미래 세대에게 좋은 걸 남겨줘야 되긴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오바를 하지 않는 것이냐, 뭐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젊은이가 아니라 일생을 잘 살아온 늙은이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는 행운의 광란에 자주 상처를 입지만 예전에 애타게 고대하던 선에서 이제는 평온한 기쁨을 누리는 젊은이는 항구의 정박한 배처럼 느긋하게 노년을 즐긴다. 네, 에피쿠로스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지그문트 프로이트. 뭐 심리학의 대가죠. 프로이트 더 이상 설명은 안 할게요. 프로이트. 자,
아직까지 현대과학은 다정한 말 몇 마디보다 더 효과적인 안정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네, 말 잘하란 얘기죠. 문화의 근본적인 역할, 다시 말해 문화의 존재 이유는 우리를 자연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누구의 프로이드의 이야기였고요. 다음 헤라크레이토스 BC 540년에서 480년까지 살았던 아주 옛날 분이십니다. 네. 바닷물은 가장 맑은 물인 동시에 썩은 물이기도 하다. 물고기에게는 마실 수 있으며 건강에도 이로운 물이지만 역으로 인간에게는 마실 수 없는 치사의 물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에게 어떤 것은 굉장히 좋은 약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네. 그 다음 질 리포베스키입니다. 프랑스 파리 태생이고요. 1944년에 태어났고요. 질 리포베스키. 누구나 혼자이길 요구하고 점점 더 혼자가 되어 가지만 동시에 홀로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것은 견디지 못한다. 와, 이거 굉장히 이 문장 듣고 너무 공감이 됐어요. 누구나 혼자이길 요구하고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지고 요즘에 뭐 혼술, 혼행, 뭐 혼밥, 뭐 굉장히 1인 가구 시대가 늘어나면서 그죠? 그런 행태로 많이 변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울림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혼자이길 요구하고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지만 동시에 홀로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것은 견디지 못한다. 맞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그 다음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 독일 철학자죠. 신은 죽었다라고 외친 니체입니다. 네. 니체는 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늘고 길게 사는 것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든 사랑은 순간과 영혼을 생각하지만 결코 그 길이에 대해서는 개념치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랑은 길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죠? 결점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지만 우리는 이 스승이 베푸는 은혜에 도무지 감사할 줄을 모른다. 자신의 결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승인데 우리는 이 스승의 역할을 해주는 자신만의 결점과 단점에 대해서 감사할지 모른다는 거죠. 감사하면서 삽시다. 이 얘기입니다. 니체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결혼에 대한 얘기인데요. 야, 이것도 명언이에요. 이건 어쩜 그렇게 참 요즘 시대도 이렇게 맞아. 결혼이 불행한 이유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니체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결혼이 불행한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니체답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뭐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면 바로 플라톤. 더 이상 플라톤에 대해서는 얘기 안 줘도 되겠죠. 자, 플라톤 여러 얘기가 명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면 빈곤은 재산이 줄어서가 아니라 가난한 거는 재산이 줄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플라톤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네요. 네, 어쩜 이렇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는 우리가 가진 소유가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욕심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누구는 이 얘기 들으면 그래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건 개똥 철학이다 그러는데 이건 개똥 철학이 아니라 맞는 말. 인간의 욕심에 대한 지적이죠, 그죠? 예. 자, 그렇게 플라톤 워낙 유명한 말이 많아서 플라톤 요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유명하신 분을 또 소개를 해드릴까? 루소, 장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루소 워낙 유명하죠, 그죠? 사회계약론, 루소. 자, 부의 평등은 어떤 시민도 또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도
자기 자신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가난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무슨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의 평등, 부의 평등. 요즘에 뭐 그 부도 이렇게 저기잖아요.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현대 사회가. 그런데 부의 평등은 어떤 시민도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가난하지도 않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극단이에요. 부가 평등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을 만큼 굉장한 부자이거나 또는 자신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극단적으로 가난하지 않을 때, 너무 극단적이지 않을 때 부의 평등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중산층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자, 버틀런드 러셀, 영국 웨일스 태생이고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학을 했고요. 1970년에 사망은 했습니다. 버틀런드 러셀. 저는 철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는 낯설지만 우리 철학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쪽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저기죠. 버틀런드 러셀 어떤 얘기를 남겼냐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요, 어떤 다리는 건너야 하고 또 어떤 다리는 불태워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모르면 괜찮은데 어려운 게 이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어떤 다리는 건너야 하고 또 어떤 다리는 불태워버려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또 하나, 과학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치인은 가능한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경주한다. 다시 한번, 과학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치인은 가능한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쇼펜하우어도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 소개는 저기 생략하고, 쇼펜하우어, 독일 철학자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인간의 삶은 패배로 끝날 것이 확실하지만 존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버리는 사투와 같다. 사냥꾼이 되기도 사냥감이 되기도 하는 존재들이 소름 끼치는 포획물의 찌꺼기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사냥하며 다투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 다음, 좋은 면을 읽으려면 나쁜 면은 그냥 덮고 넘어가야 한다. 인생은 짧고 시간과 힘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 삶에 대한 현실을 지적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부분을 읽어드릴까요? 자, 소크라테스, 우리 테스 형, 뭐 무지하게 많은 명언을 남겼죠. 테스 형. 자, 소크라테스의 여러 가지 정말 위대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지만, 소크라테스의 변론, 여기에 있는 것을 저희가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뭐 단문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 버젓한 시민이 되면 내가 여러분을 성가시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집요함으로 내 아이들을 귀찮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보기에 그 녀석들이 선과 덕보다는 돈이나 다른 부질없는 일에 매달리고 보잘것없는 주제에 마치 무엇이라도 된 듯 우쭐해 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되 쓸모도 없는 일을 생각하지도 않도록 꾸짖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물론이고 내 자식들도 여러분에게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만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죽음을 향해, 여러분은 삶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어느 쪽의 운명이 더 나은 것인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며 아마도 오직 신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와, 그죠? 여기서 박수 한번 나와야 된다. 테스 형은 테스 형이다. 그냥 소크라테스가 아니다. 이 부분 되게 좀 슬프다. 자, 이제 그만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죽음을 향해, 여러분은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어느 쪽의 운명이 더 나은 것인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며 아마도 오직 신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소크라테스. 자, 그 다음 스피노자가 했던 얘기 한번 좀 읽어드릴까요? 자신이 운수대통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참된 행복과 지복을 알지 못한다. 지극히 순진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기쁨은 시기나 악한 마음에서나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얘기네. 자, 그 다음 탈레스도 굉장히 BC 545년에 죽었는데요. 또 철학자죠. 그리스 7대 현인 중 1인자로 꼽힌다고 합니다. 자, 탈레스, 이게 마지막인데, 탈레스가 마지막인데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문장 중에서 이것도 소크라테스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 좀 깁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스 철학자 열전이라는 탈레스가 BC 3세기, 그러니까 3세기 정도에 썼던 문장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문장인데, 다음은 탈레스가 했던 말들이라 전해진다. 세상의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신인 이유는 타고났기 때문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세상인 이유는 신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요. 세상의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신, 그러니까 God, God인 이유는 타고났기 때문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세상, 이 세상을 말하는 거겠죠. 세상인 이유는 이 God, 신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God의 작품이란 얘기죠. 조물주에. 가장 거대한 것이 공간인 이유는 만물을 감싸기 때문이다. 가장 빠른 것이 지성인 이유는 전체를 두루 살피기 때문이다. 가장 강한 것이 필연인 이유는 만물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가장 현명한 것이 시간인 이유는 모든 것을 명백히 밝히기 때문이다. 야, 여기가 확 오네. 그죠? 가장 현명한 것이 시간인 이유는 모든 것을 명백히 밝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진실, 진리, 추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그죠? 이런 것들 모든 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밝혀진다. 명백히 밝혀진다. 뭐 이런 얘기네요. 어느 날 탈레스가 삶과 죽음에는 그 어떤 차이도 없다라고 하자 이 말을 들은 한 사람이 그를 책망하며 그러는 당신은 왜 죽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대답하길 왜냐하면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탈레스는 이야기했습니다. 또 언젠가는 낮과 밤 중에 어떤 것이 먼저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탈레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트레북스 시즌 1의 마지막 문장, 명언으로 마무리해서 기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읊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낮과 밤 중에 어떤 것이 먼저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질문을 받은 탈레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밤은 낮의 하루 전이었어. 네, 멋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좋아하는 철학자의 문장 하나쯤이라는 도서를 소개해드리면서 트레북스 시즌 1을 마무리할 건데요. 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가 좀 아쉬워서 제가 안 읽은 책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못하는데 또 읽은 책을 또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가기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 오늘 소개한 좋아하는 철학자의 문장 하나쯤 요 책과 끝나면서 제가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라는 책을 또 읽었거든요. 요 책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엔데믹이니까 요 책은 나오기는 2021년에 나왔어요. 2021년에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막 한참 코로나가 정점일 때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세상을 예측한 건데 지금 읽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리스트나 그 인플루언서가 대담을 하면서 한 진행자가 이끄는 대담을 하면서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들 엮은 책입니다. 더 월드 애프터 코비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인데 좀 이렇게 가볍게 읽어보실 수 있어요. 아,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이런 세상이 펼쳐지겠구나. 이미 펼쳐지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전 세계적으로 또는 한국에서 어떤 사회적 현상이 벌어질까에 대한 좀 미래는 모르죠. 그죠? 신이 아닌 이상 미래는 모르지만 하지만 이런 학자들이나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미래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에 대해서 뭐 깊게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라고 예측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예측과 분석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도 가볍게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권해드리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그 트레북스 시즌 1 마지막 방송 여러분들 마지막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왔고요. 시즌 2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최선을 다하고 흥미진진하게 또 좀 더 좋은 책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준비의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아마 이제 6월, 7월 여름 동안 준비를 좀 하고요. 더워서 가을이 시작될 무렵에 시즌2를 첫 선을 보이는 걸로 대략적인 시점을 여러분들과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트레북스 시즌1을 아껴주시고 관심 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즌2의 더 좋은 모습으로 제가 다이어트도 좀 하겠습니다. 네,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